서울대학교 산업창업대학원 7주차 서비스 창업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월달이 들어왔네요. 5월 이제 첫째 주 우리 토요일 날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원어님들께 이 책을 보내드렸죠. 미스터 쇼핑 마케팅 이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과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면 1장에 이제 열심히 한다고 매출이 오르는 건 아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우수한 점포의 매출의 기준, 해답은 고객이 있다. 원칙화의 함정, 매출 방정식 읽는 법,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고객이 있고, 고객을 파악하고, 단순, 비전문, 비상식의 고객 발생의 기준, 이런 내용들이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비전문, 비상식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고 본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성수동 같은 데 가면 이제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창고형 매장. 공장을 이제 카페로 이렇게 변화시킨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를 아마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갔다 온 데가 이제 바로 파주에 있는 그런 매장이 하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할까요? 파주의 입지가 안 좋거든요. 대로변도 아니고 자유로를 타고 들어가다가 한 1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지가 진짜 최악의 입지에서 평일에도 거의 만석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주말에는 웨이팅이 걸리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자,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고객이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그 매장은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미국의 공장을 컨셉으로 해서 매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이제 바로 비상식, 그죠? 비전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안을 했더니 이 많은 고객들이 이제 열광을 하고 먹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미스터 쇼핑 마케팅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핫하다는 더티 트렁크라는 커피 팩토리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방문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규모가 철근, 외관은 그냥 철근 구조 이렇게 돼 있고, 주차 공간은 널널한데, 그 전에 제가 자주 다니던 길입니다. 여기가 파주 출판단지나 이렇게 파주 물류공장 가는 곳이 그쪽에 있었던 곳인데,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커피 팩토리가 하나 생겼네요.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커피 가마를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 해놓는,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넓은 공간 되어 있고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커피 팩토리. 이면도로에 이렇게 큰 상징적인 샵을 하나 보내서 커피랑 이제 빵도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빵도 팔고, 커피 주문하는 내용도 있고, 커피랑 케이크도 이런 데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커피 주문하는 오더 하는 곳이고, 조명을 이렇게 감각 있게 했네요. 이렇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이렇게 테이블이랑 주변에 붙이도 북카페 컨셉으로
올라간다. 카페. 자, 이곳이 이제 파주. 아까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주로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3, 40대 여성들이 많이 뛰고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계단에, 그래서 빵, 실내원 빵, 굉장히 또 특색 있는 공간입니다. 볼 수 없는 컨셉. 여기까지, 파주까지. 실제로 우리가 좌석 중에 이 시간대 좌석 중으로 보고 있을 때, 한 60분, 70분에는 현재 99자리 정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책 패션 내려가는 방송 베이커웨이 키친이에요, 키친. 더티 트렁크 직접 이제 빵을 이거 직접 만드네요. 베이커리를 썰이고 그냥 무슨 뭐 창고 공장을 비주한 그런 호실이에요. 의자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엄마도 이제 와서 즐기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바로 파주의 핫플레이스 더티 드렁크라는 커피 팩토리 매장입니다. 완전히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이고 또 매장 곳곳에 그 사진을 찍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공간 연출이 돼 있어서 많은 인스타, 뭐 페이스북, 블로거, 뭐 유튜버들이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고객을 통해서 바이럴이 되는 그런 매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스터 쇼핑 마케팅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고집 자부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전략 중에 바로 exciting,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을 어떻게 접점해서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객 경험 관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고객 접점에서의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이제 바로 미스터 쇼핑 마케팅 전략의 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전략.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 미스터 쇼핑 마케팅 책에 보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부심 전략, 익사이팅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환원 전략이다. 환원 전략. 여기 보이시죠? 환원 전략. 자, 환원 전략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고객에게 되돌려준다라는 컨셉입니다. 아마 이제 그 주로 국내 유통 대기업들 뭐 CJ라든지 또 파리마켓과 같은 SPC 같은 데서 회원들에게 그죠? 그 멤버십 카드 같은 걸 운영하고 있죠. 멤버십 카드.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자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환원 전략입니다. 환원 전략. 제가 경험해본 그 환원 전략의 절대 강자는 바로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인 GNC입니다. GNC. 여러분 GNC 아세요? 비타민 매장이죠. GNC 비타민 매장에 이제 그 회원이신 분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특히 5월달 같은 뭐 스승의 날이라든가 어버이날 때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줍니다. 30% 40%. 그러니까 회원과 비회원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게 하고 또 회원들에게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한번 회원이 되면 평생 회원이 되게끔 만드는 게 바로 환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환원 전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경쟁업체보다 저렴하다. 경쟁업체보다 저렴하다. 자, 가성비 또 요즘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초가성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일본에는 사이제리아라는 그런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싸지만 품질이 좋은, 그죠? 싸지만 품질이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매장 내 그 불필요한 비용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바로 사이제리아의 전략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가 좋다. 뭐 이상적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가의 매장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인당 객단가가 뭐 2만원, 3만원이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장에서 어떤 불쾌한 서비스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그 매장을 아무래도 이제 안 찾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가 좋다. 또 세 번째 환원 전략은 양이 많다. 여러분, 여러분, 양이 많다. 이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자전거 타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전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행주산성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국수집이 유명하죠. 국수집. 행주 국수집이 유명합니다. 왜 그 매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까요? 가격은 싼데 양은 많아요. 그래서 잔치국수나 비빔국수, 뭐 콩국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00원, 아마 제가 먹었을 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주문하면 진짜 뭐 거의 조금 남길 정도로 굉장한 양을 많이 줘요. 뭐 그것도 맛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차를 타고 오는 고객들도 있을 정도로. 자, 이런 게 이제 환원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대보다 양과 맛이 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올라간다, 계속. 뭐 이런 것도 훌륭한 환원 전략입니다. 또,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 가격 변동. 뭐 원부자재의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뭐 기름값 같은 게 잘 물론 워낙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이 폭락을 했으면 같이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같은 비중으로 하면 최근 같은 것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 기름값이 나왔잖아요. 만약 그런 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고객들에게 큰 충격과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환원 전략이다. 그 다음에 이 가격으로 이런 것까지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런 게 이제 환원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고객 입장에서 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이 가격에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환원 전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선식당이라는, 그게 아마 송도 쪽에서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SNS에 올렸더니, 다른 데는 손님이 텅텅 비었는데, 선식당만 웨이팅이 걸린다. 자, 뭐예요? 가격은 싼데 이 정도까지. 이 전략이 바로 무슨 전략이다? 환원 전략이다. 그 다음에 포인트 카드에 대한 환원율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GNC 같은 경우죠. GNC. 비타민 매장. 자, 그 다음에 원가를 삭감한다. 항상 색다른 선전 방식을 채택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원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 벤치마킹을 해보시기 바라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 그런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하나의 영상은 레이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레이닷컴. 혹시 아시나요? 레이. 자, 여기는 이제 스포츠 아웃도어 전문 매장인데, 그야말로 고객 경험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 기업의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은 마찬가지로 회원제 멤버십 카드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또한 다음에 소개할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회사의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요리 레시피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죠? 고객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뭐 이렇게 투어 같은 것도 플랫폼으로 중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는 제품에 대한 AS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펑크가 났을 때, 뭐 체인이 빠졌을 때, 뭐 스키를 타다가 뭐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걸 어떻게 고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 회사의 환원 전략, 익사이팅 전략, 네트워크 전략을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영상 레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ntain biking is an amazing way to experience the outdoors. There are different styles of riding, but one thing is for sure. Mountain bikes take you from asphalt to adventure. Mountain bikes come in two categories, hardtail and full suspension. Hardtail bikes only have suspension on the front wheel fork, reducing hand and arm fatigue. If you'll be sticking to dirt roads, smoother trails, and pavement, this is a smart, economical choice for an all-purpose bike. If you're planning on riding fast on rougher trails, full suspension will provide maximum shock absorption. These bikes can weigh more, but increase stability and control on rough terrain. For going uphill, you can turn these bikes into hardtails by locking the rear suspension. Most mountain bike frames are made from light and strong aluminum, while some frames are made of carbon fiber, an even lighter material, which makes for a more efficient uphill ride. The number of gears corresponds to the range of gearing. Simply put, the more gears you have, the more choices you have between low and high. This influences your pedal efficiency when riding uphill and downhill. Most mountain bikes come equipped with either hydraulic or mechanical disc brakes. Both are reliable in muddy conditions and operate the same. The brakes have pads that grip onto a rotor mounted to the wheel hub. Hydraulic disc brakes require less finger pressure, but are more complex to maintain. Wheel size is an important aspect of every mountain bike. The standard diameter used to be 26 inches, but larger 27.5 and 29-inch wheels have become more popular. Because larger wheels have more surface area in contact with the ground, they offer better control when cornering and climbing, and they roll over obstacles more easily. Your bike's frame and fork are designed to fit a specific wheel size, so keep that in mind when choosing your ride. 미스터 쇼핑 마케팅 전략,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는 플랜 뉴시 전략입니다. 자, 플랜 뉴시 전략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고객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쇼핑 같은 걸 활용했을 때 고객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개선하고자 계속 노력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걸 반영하는, 이게 이제 바로 플랜 뉴시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고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어떤 비대면 서비스가 또 비대면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고객의 의견을 계속 수집을 해서 반영하는 전략이 바로 플랜 뉴시 전략입니다. 최근에 저희 프랑스 파트너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온 게 있어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구매를 했고 또 구매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글로벌 기업들은, 또 세계적인 기업들, 지속 가능한 기업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의 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그 생각들을, 건의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현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개선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아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물론 제가 경험했던 브랜드 중에는 지금 이제 이 브랜드는 좀 그 몰락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 커피 브랜드 카페 베네입니다. 카페 베네. 저희랑 인연을 맺었던 건 2008년도에 제가 1호점이 생겼을 때 그쪽 마케팅 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미스터 쇼핑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카페 베네는 이제 추풍형 감자탕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했던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그 회사에서 세컨 브랜드, 서드 브랜드로 이제 카페 베네 커피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한동안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은 이제 몰락했습니다만 몰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초창기 때 저희가 1호점부터 300호점까지 전국 매장으로 런칭을 할 때는 바로 이 카페 베네를 미스터 쇼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객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계속 수렴해서 매장 개선 활동에 활용하게끔 제안을 했어요. 결국 그거를 이제 수렴을 해서 1호점 그 카페 베네가 1호점 천호동에 있었는데 그 처음에는 굉장히 미완성적인 매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커피를 좋아했던 20대 여성 직장인들, 30대,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를 즐기는 우리 주부님들을 미스터리 쇼파로 투입해서 저희가 계속 그 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카페 베네 매장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빈, 띠아모, 탐앤탐스, 엔젤리너스 이런 경쟁 브랜드와 같이 한 사람의 시각으로 6개 브랜드를 체험을 해서 그 매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제안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최고 경영자가 능동적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인테리어, 메뉴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그 1호점에 아마 날파리가 좀 많았나 봐요. 날파리. 그러니까 가는 셔퍼님들마다 다 날파리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날파리를 안 들어오게끔 매장을 고쳤고 그다음 의자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또 했고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개선을 해서 하는 게 바로 플랜 두 시절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의 매장, 여러분들의 브랜드, 여러분들의 사업은 지금 혹시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계십니까?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내용들을 혹시 개선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활용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께 여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두시 전략은 우리 경영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고객의 소리를 듣는 자세 이게 바로 이제 고객 경험 관리의 한 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스터 쇼핑 마케팅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의 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겁니다. 바로 플랜 두시 전략입니다. 플랜 두시 전략의 키워드를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고객의 소리가 들어온 거를 뭉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 한식 브랜드 신선 설렁탕 같은 데서는 어떤 매장에는 아예 지난달 미스터 쇼파가 코멘트했던 내용을 고객들이 보는 데다 붙여놔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하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왜냐면 고객의 소리를 부정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현실이 안 맞아. 그러나 이제 고객의 이탈이 시작이 되면 그걸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고객의 소리를 좀 긍정적으로 듣고자 하는 직원들, 점장들, 매니저들, 경영진들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가설을 세운다. 자, 가설을 세운다는 거는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들의 어떤 그 수준, 그죠? 그 다음에 뭐 집객, 그 다음에 재구매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고객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설을 세워서 이거를 계속 수정하는, 보완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플랜 두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한다.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서 이 고객 현장에서 나온 이 소리는 몇몇 사람만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다른 직원들에게도 심지어는 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까지 교육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좋은 사례들을 또 공유를 하고 이럼으로써 그 회사 자체가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기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내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 지난번에 이제 스타벅스의 회사 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어떤 보상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잘 모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일본의 그 한 이자카야 회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메뉴 개발에 활용하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쭈꾸다 농장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제 코로나19가 풀리면 쭈꾸다 농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이제 채택을 해서 특히 이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신메뉴 개발로 활용해서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본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한다, 즉각 실행에 옮긴다. 자, 여기 실행에 관련된 내용이 많죠. 그래서 플랜 두시 전략은 그 결과에 대해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바로 플랜 두시 전략입니다. 플랜 두시 전략.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 5번째, 당신에게만 특별히 온리 전략. 온리 전략. 자, 여러분, 온리 전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리 전략을 하려면. 온리 전략. 자, 우리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 DB가 있어야 돼요. 고객 연락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해외 출장 중에 혹은 뭐 국내 출장 중에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호텔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자, 이런 나름대로의 서비스에 강한 호텔이나 서비스에 강한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온리 전략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온리 전략.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데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이제 고객 카드를 기입하는 게 있어요. 11월 달에 열립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바로 제 호텔 제 방 안에 케이크와 샴페인과 이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제가 이 투숙 기간 중에 양력 생일인 거예요. 저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이 멀리서 타국에서 나를 알고 생일을 축하해줬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텔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에요, 여러분. 자, 이 고객들에게 당신은 진짜 우리 호텔의 특별한 존재야 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열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온리 전략입니다. 자, 온리 전략을 성공하려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익사이팅한 요소들도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미스터 쇼핑 마케팅 전략이 이제 9가지인데, 그 전략을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2가지, 3가지를 융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온리 전략과 익사이팅 전략의 만남, 플랜 두시 전략과 온리 전략의 만남, 그죠? 뭐 환원 전략과 온리 전략의 만남. 자, 이걸 통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차별적인 서비스, 차별적인 경험을 주는 전략이 바로 미스터 쇼핑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리 전략, 그죠? 온리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와, 어메이징. 예. 와, 서프라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こんばんはでございます。お忘れました。こんばんはでございます。いらっしゃいませ。はい、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いらっしゃいませ。
고객들이 계속 들어와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활기찬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 직원에게 꿈을 심어주자 라는 컨셉의 레스토랑 이사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의 자기가 생각하는 취미, 생일, 특기 뭐 이런 것들을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 매장에 붙이고 키워드 이게 이제 바로 직원 관리를 통한 꿈을 심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마이클 조던 좀 있고요. 여기 손정이도 있습니다. 손정,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 화장실도 하나의 공간이 되는 곳인지 바로 대pen의 컨셉인데 한국에서는 들어왔다가 철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작은 하나의 그 브랜드를 키우는 공간으로 이렇게 연출하고 있네요. 남도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온리 전략 잘 이해하셨죠? 자, 온리 전략의 키워드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별 대응한다. 자, 고객은 각인각색이다.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또 여러 나라 사람을 택할 수도 있어요. 한 한밭식당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식당에는 각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걸어놨대, 이렇게 매장에다가. 그리고 무슨 특별한 날에는 그 나라의 음식을 어떻게 우리 사장님이 레시피를 어떻게 얻어서 했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네팔에서 온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바로 온리 전략의 한 방법인데 바로 개별 대응한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다. 여러분, 이 데이터베이스 고객 정보 굉장히 민감하지만 여러분 그 고객 정보를 우리가 주민번호 이런 것까지 주소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들 이메일 주소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름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 진출하고자 했던 이제 기업들이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망 고객의 DB를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가망도. 여러분 혹시 이케아라고 들어보셨죠? 이케아. 가구. 자, 이케아가 한국에 처음 런칭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전시회에 출마, 전시회. 그래서 전시회 가서 커다랗게 부스를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모션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당신의 주방을 꾸미고자 한다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정하게 해요. 그래서 걷다가 이제 마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 다음에 딱 한 바퀴 돌아서 끝나면 거기 모니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모니터가 뭐예요? 자, 앞으로 당신은 이케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메일과 핸드폰 이것만 딱 입력하면 끝.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DB를 가지고 이케아 오픈할 때마다 그래서 오픈 시점 혹은 이벤트 시점에서 그 고객 정보 동의 수록하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 가망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 대표들이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인스타라든가 그죠?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유튜브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팔로워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보를 기초로 한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인턴. 인턴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인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쉽게 말해서 그 인터넷상으로 그죠? 쇼핑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객 클레임이 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좋아요 숫자가 막 어느 날 많으니까 막 종을 막 치잖아. 좋아요 몇천 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센터로 오는 고객들의 클레임. 대표이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영화의 몇몇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다.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 그죠? 그 다음에 비매뉴얼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뉴얼에 고착되어 있는 걸로 한다면 다양한 고객들의 변수에서의 어떤 대응이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9시 반에 문을 닫는 그 라스트 오더를 받는 매장이에요. 그죠? 음식점 같은데.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그 라스트 오더를 받고 막 청소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 고객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매뉴얼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비매뉴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하나다. 왜냐면 고객이 식사하는 동안은 거기 이제 다가가서 손님 저희가 라스트 오더는 끝났지만 손님이 계시는 동안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게끔 저희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면 고객이 눈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빨리 먹고 갑니다. 자, 근데 그게 없이, 양이 없이 청소하기 시작해보세요. 클레임 걸립니다. 심지어 싸움이 날 수도 있죠. 왜 밥 먹는데 먼지가 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온리 전략은 이 비매뉴얼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탄탄한 대응 시스템이 있다. 특히 위기 상황, 그죠? 특히 어린이 사고 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이 사고 시 잘못 대응해서 큰 낭패를 보는 데도 있고요.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대응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력, 오직 당신에게만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제 까르띠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까르띠에의 이제 그 청담 매종이라고 이제 저희 미스터 샤파 40대 미스터 샤파가 차를 갖고 방문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구매를 하지 않고 상담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 발렛했던 차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빨간 장미 한 송이와 카드. 뭐 저희 매장을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자, 실제 미스터 샤파로 일을 하러 갔지만 그분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 물건을 구매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온리 전략입니다. 온리 전략. 자, 여기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5가지에 대한 전략만 말씀드려도 야, 이게 우리 기업에 우리 매장에 적용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마케팅 솔루션이다. 고객 서비스 매뉴얼이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미스터 샤핑,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전략인 것입니다. 6번째 전략,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제휴 마케팅 많이 하죠. 제휴 마케팅. 그래서 이 고객이 좀 더 다양한 접점에서 그걸 통해서 저희 DB화되고 또 재반복 구매가 될 수 있게끔 차별적인 네트워크를 파트너로 하는 전략입니다. 책에는 아마 치타야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치타야는 굉장히 이거를 네트워크 전략을 잘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치타야가 뭔지 아시죠? 바로 서점이에요. 고객 경험 관리의 지존. 바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치타야 서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 일본 가시게 되면 치타야라는 여러 가지 명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치타야는요, 제휴를 너무너무 잘해요. 제휴를. 시부야에 있는 제가 치타야 매장에 갔는데, 여러분 서점 그러면 뭐,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교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비슷하게 돼 있지만, 치타야 안에 보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패밀리마트가 들어가 있어요. 치타야 서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스타벅스, 패밀리마트, 심지어는 화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는 아동 병원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서 머무르는 공간 이외에도 또 그들이 즐겨 찾는 공간들을 매장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제휴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이 바로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에 대한 회원들이 그죠?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되면 마케팅 우리가 온리 전략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이 전략, 네트워크 전략과 온리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네트워크 전략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제휴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강의를 들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키 파트너십, 그죠? 누구랑 제휴하느냐가 차별화 전략을 만드는 채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해결 방법을 구한다. 아웃소싱, 인터넷을 활용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연계한다. 포인트 카드를 공동 운영한다. 자, 포인트 카드를 공동 운영한다. 지역별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광고를 이용한다. 협찬한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전략이에요. 아마 많은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전략이다?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네트워크 전략. 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한번 여러분 그 매장에서도 혹은 여러분 브랜드에서도 어떻게 네트워크 전략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노쿠니야 신주쿠에 있는 서점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의 그 창업 창직, 특히 시니어와 실버들과 관련된 그 창직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항상 제가 즐겨 찾는 곳은 바로 이 기노쿠니야 서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노쿠니야 서점을 오다 보니까 이 서점계 라이벌인 그 치타야가 있습니다. 치타야, 일본에 이 치타야 서점에 바로 그 기노쿠니야 서점 건너편에 특이한 컨셉으로 지금 서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쿠니야 이제 길 건너면 이제 치타야 북 아파트먼트라는 이런 컨셉이 등장했습니다. 북과 커먼 라이빙해서 4층, 5층, 6층, 7층, 6층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있네요. 북과 커먼. 그래서 한 명 1시간 500엔 이런 키오스크 안내판이 되어 있고요. 한번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제 스타벅스도 있고 북 라운지 지금 3층 4층에 있고 스타야 북 아파트먼트 여성 전용도 있고 아주 재밌는 컨셉이고 24시간 오픈입니다. 이것은 이제 치타야 북 아파트먼트입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품들도 좀 팔고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픈 더 도어. 자, 우리 친절한 직원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가 북 책을 이렇게 끌 수 있고, 네. 국내 최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도 보고 있고, 이제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충전기도 있고, 음료도 먹을 수 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지정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컨셉이군요. 그죠? 이렇게 책도 볼 수 있고, 코워킹 할 수 있는 코워킹 플레이스입니다. 새로운 컨셉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곳곳에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네, 여기 이제 4층에 프론트가 있고, 5층에 이제 남녀, 6층에는 이제 전용 객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인데요. 스타야 북 아파트먼트라는 서점과 공용 오피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야와 이제 스타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타벅스, 그죠? 스타벅스와 제휴를 통해서 이런 컨셉을 만든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네, 이렇게 그 치타야 아파트먼트가 나오는 겁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협업입니다. 협업. 스타야와 스타벅스의 협업처럼 이런 게 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을 담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쿄에서 유식한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객을 패널로 만드는 7번째 전략은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시간 전략. 바로
여러분들 혹시 그 해피아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 신메뉴가 나왔을 때 해피아워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하죠. 줄을 서더라고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당신에게만 주는 혜택이라는 이런 온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자, 온리 전략, 네트워크 전략, 시간 전략을 통해서 그들은 해피아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 전략은 특정 시간에는 특정한 서비스로, 특정 시간대에는 특정한 가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유입을 더 확대하고 또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바로 시간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 피크타임 때 말고 뭐 1시 반서부터 3시까지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는 특정 메뉴에 대해서는 뭐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외식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체어 마사지 같은 경우, 그죠? 의자에서 하는 마사지 같은 경우 뭐 시간에 10분에 얼마, 뭐 1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쪼개서 제공하는 이런 전략도 시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를 다니시면서 시간 전략을 하고 있는 데가 어떤 데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전략의 키워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전략은 바로 기간 한정이다. 기간. 그렇죠? 이걸 계속 연장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기간에만. 그래서 뭐 어버이날 한정 뭐 이런 게 이제 바로 시간 전략이겠죠. 그 다음에 타임 세일이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뭐 마감 얼마 안 왔습니다. 뭐 떨이 이런 게 시간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몇 분에 얼마 시간을 쪼개서 제시하기도 하고, 일단 이게 알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시간 전략에 실패하는 게 너무 복잡하면 안 돼.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돼. 알기 쉬워야 돼. 그죠?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한 할인, 과감한 혜택, 그죠? 알기 쉬운 표시, 시간 단축, 응축된 서비스, 가장 저렴하다는 인상, 낭비를 줄인 서비스. 이게 이제 바로 시간 전략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간 전략이 효과적으로 하려면, 야, 그 시간대에 갔더니,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먹었어.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나고, 이 영업 비수기 타임에 어떤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 전략이 이제 바로 오감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 1층에 가면 어떠세요? 주로 화장품, 향수 매장들이 많죠? 딱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져. 이 향기 마케팅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성이 업이 되고. 자,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향기 마케팅입니다. 오감 전략인 거예요. 혹은 어떤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배고픈데 좋은 냄새가 나. 좋은 냄새. 그죠? 이것도 다 오감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감각. 그죠? 그래서 총 5가지 미각, 이 오각을 활용한 전략이 바로 오감 전략입니다. 그래서 업태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이 전략을 쓰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 전략의 키워드를 잠깐 소개를 하면, 일단은 손으로 만지게 한다. 손으로 만지게. 그죠? 또 시식하게 한다. 냄새를 맡게 한다. 탁탁 들어오시죠? 동영상을 사용한다. 그래서 매장의 입구에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어떤 매장 같은 데는 우리가 중식당 그러면 주방이 좀 지저분하다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식당에는 꽤 오래된 우리 중앙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식당 하나, 중국집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매장에 보세요. 주방에 그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죠? 사진으로 유혹한다. 사진. 그래서 아주 멋진 사진들을 딱 걸어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 3D라든가 입체 화면, 그죠? 3D. 뭐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애니그램. 그죠? 애니그램도 요즘 굉장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각적인 효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무슨 전략이다? 바로 오감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감 전략과 제휴 전략, 네트워크 전략을 융합하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새로 나온 신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D, 혹은 입체,
어떤 영상, 멋진 영상 이런 것들이 그 매장에서 아우러지면 바로 오감 전략과 네트워크 전략이 고객에게 팬을 만드는, 고객에게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해주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악 중요하죠.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꼭 깐소네와 재즈를 계속 깔아줘요. 과거의 향수 뭐 이런 걸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마음과 몸에 자극을 준다. 테마가 있다. 상상하게 한다. 몸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오감 전략의 키워드다. 그래서 자 여러분 빨리 달려왔습니다. 뭐 지난주와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미스터 쇼핑 마케팅 9가지 전략이 아니라 8가지 전략이래요. 8가지 전략. 이 8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례들을 한번 좀 모아보세요. 8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 혹은 경쟁 점포의 사례, 경쟁사의 사례, 혹은 잘 나가는 기업들의 사례, 혹은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사례들을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눈덩어리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나, 그죠? 혹은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임 블로그 같은데 소장을 해 놓으셔요. DB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좀 더워. 요즘에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매장 입구에다가, 시원한 영상, 막 폭포가 떨어지는 영상, 이런 거를 이제 제휴를 통해서 채택을 하죠? 그리고 오감을 가는 그죠? 시원한 감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나의 전략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2가지, 3가지를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 몇 페이지냐면, 109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109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 점포별 다양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진단표가 있어요. 진단표. 아시겠죠? 이 진단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과연 우리가 먼저 우리 매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전략, 그래서 경영인이 알기 쉽다, 독특한 상품 서비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포 전략 진단표를 가지고, 그죠?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모스버거의 사례도 잘 나와 있습니다. 모스버거의 사례도 있고, 어쨌든 이런 미스터 쇼핑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 경험 관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해왔던 내용들이 고객 경험에 대한 이념, 그죠? 개념, 그 다음에 국내외 해외 사례, 그죠? 고객 경험이 무엇인가 이런 걸 쭉 했고, 고객 경험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 바로 미스터 쇼핑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방법론이, 그죠?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8가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컨설팅을 하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미스터 쇼핑 마케팅과 관련된 8가지 전략의 사례를 계속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미스터 쇼핑 마케팅입니다. 그죠?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스터 쇼핑은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컨설팅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수업과 지난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토요일 여러분들 어떤 활기찬 주말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뵙기로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미스터 쇼핑 마케팅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 장, 가급적 부담을 여러분들이 안 드리기 위해서 한 장으로 A4 용지에 한 장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감을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